네. 제가 어제 올려드렸어요. 어제 2025년 탄핵 후 대선과 그리고 2017년 탄핵 후 대선 증시 흐름 비교 분석, 네,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걸 보고서 증시 어떤 흐름에 어떤 패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지금 현재 대선 개표 진행 중인데 이 이후에 우리 국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016년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었던 그때인데요. 우선은 16년도 8월 달에 첫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10월입니다. 10월에 JTBC, 손석희, 그 당시에 최순실 태블릿 PC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코스피도 본격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커졌죠. 예. 그래서 이미 뭐 코스닥은 그 전부터 빠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1차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이후부터 서서히 계단식으로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버티다가 뒤늦게 JTBC 보도 나온 다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고, 다음에 12월 9일에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자, 가결된 이후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급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반등이 나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동안에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는데, 혹시나 이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2달 가깝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17년 3월 드디어 탄핵 인용 파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코스닥도 코스피도 쭉쭉 올라가죠. 즉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올라갔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왜? 그때 미국장은 아주 좋았다 이 말이죠. 네. 트럼프가 2016년도 11월 달에 당선이 됐고, 이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고서 국정 운영을 했는데, 트럼프의 이 세제 개편안, 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의 실적들이 어떻게 쭉쭉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뭐 증거사 리포트 보면 특정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내년도 예상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매출이 어떻게 될 거, 추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매출 뭐 이익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목표가를 잡는 이게 리포트를 내는데, 이제 보면은 법인세가 갑자기, 그죠? 네, 법인세 대폭 삭감,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이 플러스 알파만큼, 법인세가 만큼 플러스가 된 거예요, 실적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가 상향이 되죠. 목표가가. 네.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근데 기업들 실적도 그랬습니다만은 경기도 좋았고요. 경제지표라든지 뭐 여러가지 경기 흐름도 상당히 좋았던, 그게 이제 2017년도였었습니다. 미국 엄청 올라갔어요. 차트 잠깐 보시면, 예, 그러니까 국장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엄청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2017년도에 쭉쭉 올라가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미장 자체가 제대로 된 이제 찐 상승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무튼 뭐 대선과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면 정치 충격, 그리고 글로벌 변수는 트럼프 당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번 빠졌다가 탄핵이라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정권 교체 기대감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자, 작년 24년 12월 달에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윤석열 비상겸 선포가 있었어요. 하고 나서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4일 정도 빠졌나요? 4, 5일 정도 추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미 보시다시피 그 전부터 벌써 한 2달 정도 미리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미리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뭐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진 거라 한 4일 정도만 더 빠지고서 그때가 이제 찐바닥이었었죠. 과열, 네, 그러면서 본격적인 계단식 상승 파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열, 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2025년 4월 달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전에 한번 그러니까 미리 한번 또 빠졌죠. 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때부터 과열? 본격적으로 미증시가 급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뭐였었다? 바로 관세 전쟁이죠. 미국 트럼프의 어떤 상호 관세도 있었고 지난 2월 달부터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 뭐 캐나다에, 멕시코에. 게다가 3월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4월 달 들어가지고는 보편 관세 10%를 적용을 하는 거기다 상호 관세까지도 이슈가 되면서 증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던 거죠. 맞죠, 여러분들? 예. 여기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로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 그러다가 이제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 파면이 됐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됐고요. 2, 3일 추가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당시였습니다. 그게 이제 찐바닥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까지 지금 거의 2개월 넘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코스피가 사실 단기 과열이어서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패턴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코스피도 그 당시에 상당히 과열이었거든요. 과열이었는데 대선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살짝 쉬긴 했습니다. 살짝 눌리긴 했는데 결국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 결국. 그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뭐 똑같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추가 급등이 나왔다. 마침 미국 증시의 상승장과 맞물려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그때는. 예. 그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상태입니까? 과열, 지금 현재 나스닥 막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관세 우려 아직 해소된 거 아니고요. 분명히 요거는 물가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올해 7월달부터 CPI와 PCE 지표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 트럼프가 지금 감세 법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적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지수에 반영되면 그게 곧 인플레이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장기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장기 국채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재정 적자 리스크가 커지고 그리고 기업들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과거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게 있으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변동금리도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제는 둔화가 될 수 있는. 네. 매크로는 아무튼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요약. 탄핵 관련 불확실성. 플러스 글로벌 악재. 트럼프 관세로 이중 충격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들? 네. 판결 이후에 근데 빠르게 바닥 다지고 반대. 이거는 과거랑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특정한 이슈 이후에 급반등이 나온 건 똑같아요. 그 다음 대선 기대감이 상승 랠리의 동력으로 작용이 됐다. 작용을 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결론 내보면 시장은 뭐다? 결국 그러니까 미증시와 맞물릴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결국 불확실성 제거를 반기더라. 그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공포에 따른 투명가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국장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벌써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및 정권 교체 국면에서는 상승 반전이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 특히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심리적인 촉매제로 작용했다. 자,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말이 증명이 됐었던 박근혜 탄핵 국면 2025년 현재 시장도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 중에 있다. 변수는 뭐다? 미국이죠. 네. 그러니까 2017년도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한국 증시의 전망도 올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한 매크로 환경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죠.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좀 본격적으로 불거진다, 이런 이슈들이 불거진다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고도 과연 국장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의문이에요. 자, 아무튼 뭐 매일같이 차트 흐름 보면서 수급이라든지 과열?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국장은 이거 말고도 제가 저번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신용 잔고가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신용 잔고. 자, 신용 잔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쭉쭉 올라가네요 지금. 자, 오늘 우리 현님께 롱뷰 말씀드렸었는데 과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요것은 신용잔고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자, 볼게요. 조회 기간을 뭐 작년 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대주거래 말고 그냥 유가증권은 코스피인 거 아시죠? 코스피, 유가증권은 코스피고 이건 코스닥인데 코스닥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이 잘리나? 잠깐만요. 화면이 잘리는구나. 됐어. 네. 이게 한 번에 안 보여지네. 이 정도 보세요. 네. 이게 코스닥이에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는 전체를 볼게요,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 마찬가지예요. 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되죠? 그죠? 신용 이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더 범위 넓게 해서 한번 볼게요.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걸 알고서 개인들의 어떤 반대매매를 유도하는 투매, 그죠? 네, 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의 신용잔고인데 과거에 보세요. 그러니까 신용잔고 저항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를 과거에도 쉽게 못 들었었죠. 신용잔고가 밀렸다라는 거는 신용잔고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수가 빠졌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신용잔고가 올라갈 때는 지수도 올라가는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이 신용잔고 딱 이 정도에서 실제로 저항을 많이 받았었다. 지금 얼마 전에 돌파했잖아요, 코스피가. 맞죠? 이번엔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과거에 여기가 저항선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신용잔고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물론 신용잔고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특정 범위를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부터 숏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언제 빠질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죠. 정확하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 흐름에 분명히 부담되는 요인인 건 맞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대선 끝나고 나면 그래도 코스피는 솔직히 너무나 비이성 과열이라 저는 여전히 과열 모드, 과열 뷰를 유지를 할 거예요. 유지를 할 건데 대선 끝나고 나서 설사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규 매수 사인은 안 될 겁니다. 계속 지금 저는 보수적 관점.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조금 쉬어가는 게 맞다. 제 기준으로는. 예. 한번 눌림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한번 사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리 봐도 저는 기술적으로는 진짜 이거 손이 안 나가는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이거 정말로 한번 딱 눌려주면은 괜찮겠는데 상황 봐서 제가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